작은 배움이 쌓여 큰 지혜가 됩니다. 오늘 아침 동네 도서관에서 가슴 벅찬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초등학생 손주와 나란히 앉아 함께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한 글자씩 읽으시고 손주는 할아버지가 모르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오셨을 그분이 여전히 배우고 계시다는 것, 그것도 손주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 작은 글자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큰 지혜가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큰 것을 배우려 하지 말고 매일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배우는 것이 진짜 지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평생을 빠른 성과에 익숙해져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배우고 빨리 성취하고 빨리 결과를 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범위를 벼락치기로 외웠고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를 단기간에 완수했으며 모든 것을 속도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한 번에 많이 배우려 하고 짧은 시간에 마스터하려 하며 빠른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며칠 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배우다가 그만두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꾸준히 쌓아가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제 대학 선배의 놀라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은 6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영어와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손주가 외국에 살게 되면서 영어로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65세에 영어를 시작하면 얼마나 배우겠느냐고, 그냥 번역기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특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 두꺼운 교재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단어 5개씩만 외우기로 했습니다. 단 5개입니다.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단어장을 펴고 5개를 적고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150개, 겨우 150개를 외웠을 뿐입니다. 주변에서는 그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며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달, 3달, 6개월이 지났습니다. 900개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1800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800개 정도 되니까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보낸 이메일을 대충 이해할 수 있었고 짧은 답장도 쓸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3600개가 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 5000개가 넘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배님은 손주와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눕니다. 선배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 5개라는 작은 배움이 3년 동안 쌓여서 큰 지혜가 되었다고. 만약 처음부터 하루에 50개씩 외우려 했다면 일주일도 못 버텼을 거라고.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작은 배움은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5개 단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니 지속할 수 있고 지속하다 보니 습관이 되며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계속됩니다. 반면 하루 50개씩 외우려 하면 대부분 실패하고 실패하면 좌절하며 좌절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목동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그분은 70세에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축하 글씨를 직접 써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붓을 접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글자씩만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1자를 연습했습니다. 100번을 썼습니다. 2자도 3자도 4자도 하나씩 차근차근 연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본 획을 익혔고 3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글자를 쓸 수 있었으며 6개월이 지나자 제법 모양이 나왔습니다. 1년 후 손주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쓴 축하 글씨를 액자에 넣어 선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고 가족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글자씩 연습한 것이 1년 만에 작품이 되었다고, 작은 배움이 쌓여서 큰 선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진실은 작은 배움은 성취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루 5개 단어를 외우면 그날의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성취입니다. 이 성취감이 다음 날도 하게 만들고 모레도 하게 만들며 결국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하루 50개씩 외우려 하면 대부분 실패하고 실패하면 좌절하며 좌절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강남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68세에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고 이제라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손가락이 따라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일 10분씩만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곡을 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첫 주는 도레미파솔만 쳤습니다. 100번, 200번 반복했습니다. 둘째 주는 간단한 동요 한 곡을 연습했습니다. 셋째 주도 넷째 주도 같은 곡을 반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5곡을 칠 수 있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나자 10곡을 외워서 쳤으며 1년이 지난 지금은 손주 생일에 생일 축하 노래를 직접 연주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매일 10분씩 연습한 것이 1년 만에 실력이 되었다고,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한 것이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진실은 작은 배움은 뇌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작은 자극이라도 매일 주면 뇌는 살아있습니다. 하루 5개 단어, 하루 한 글자, 하루 10분 연습, 이런 작은 것들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분당에 사는 한 할머니는 75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는데 볼 줄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버튼도 많고 용어도 생소하고 손가락 터치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만 배우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전원 켜고 끄는 법만 배웠습니다. 둘째 날은 전화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날은 사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천천히 반복해서 익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기본 기능을 다 배웠고 6개월이 지나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며 1년이 지난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가지씩 배운 것이 1년 만에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었다고, 작은 배움의 힘이 놀랍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진실은 작은 배움은 자신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루 5개 단어를 외우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이 다른 것도 배워보고 싶다는 용기로 이어지고 결국 평생 학습자가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배움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인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10분씩 스케치 연습을 했습니다. 사과 하나를 100번 그렸고 꽃 한 송이를 200번 그렸고 나무 한 그루를 300번 그렸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의 그림은 동네 전시회에 출품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5번째 진실은 작은 배움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있는 하루와 없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점심 후에 한 글자를 연습하고 저녁에 10분 피아노를 치는 하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는 하루는 공허합니다. 점실에 사는 한 할머니는 매일 작은 것을 배웁니다. 월요일은 영어 단어, 화요일은 서예, 수요일은 스마트폰, 목요일은 요리, 금요일은 독서입니다. 각각 10분에서 20분씩만 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엄청난 양이 쌓입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이제는 하루도 배움 없이는 못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배움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루 5개, 하루 10분, 하루 한 가지처럼 구체적이고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크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후 잠들기 전처럼 정해진 시간에 하면 습관이 됩니다. 셋째, 기록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간단히 적어두십시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즐기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야 오래갑니다.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재미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화성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80세에도 여전히 매일 배웁니다. 요즘은 한자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하루 2자씩 배웁니다. 느리지만 꾸준합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죽는 날까지 배우고 싶다고, 작은 배움이 쌓여서 인생이 지혜로 가득 차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배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하루를 보냈습니까? 내일은 무엇을 배울 계획입니까? 작은 배움을 시작하십시오. 하루 5개 단어도 좋고, 하루 한 글자도 좋고, 하루 10분 연습도 좋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배움이 쌓여 큰 지혜가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배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 조금씩 배우며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